네, 지금 이 정도가 제로백인데요. 10초 안쪽으로는 들어오는데 그렇게 막 확 빠르다라는 느낌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나 모터 출력이 기준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장점은 첫 번째는 옵션입니다. 와이드 타입 10.25인치 와이드 타입의 고해상도 인포테인먼트 패널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이런 옵션들이 아주 꼼꼼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심지어 메모리 시트까지 됩니다. 2개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내 고급감, 컬러를 달리 가져가는 것도 참 잘해주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가죽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차의 등급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고급감을 부분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꼽는다고 한다면 스포티한 느낌입니다. 핸들도 D컷으로 되어 있고 전기 차량이지만 드라이브 모드를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이 아주 괜찮습니다. 단점은 저는 2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뒷좌석, 특히 이제 헤드룸이 조금 협소합니다. 그 부분 조금 아쉽고요. 또 한 가지 단점을 꼽자면은 지금 일렉트릭 모델은 배터리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후륜 서스펜션이 토션 빔입니다.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그렇게 많이 튀지는 않는데 저처럼 좀 차에 민감한 사람들, 그리고 뒤쪽에 앉아서 장거리를 운행을 해보면 아무래도 멀티링크보다는 조금 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전기차, 아이오닉 전기차 버전에 비해서 배터리 용량이 조금 늘어났죠. 그래서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메이커 측에서는 270-80km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일주일 정도 운행을 해보니까 300km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기 차량은 지금처럼 시내 주행을 하게 됐을 때에는 조금 더 세이브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좀 냈을 때는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빨리 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시내 주행만 하게 됐을 때에는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천천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 시내 주행만 한다고 하면은 한 번 충전하고 290에서 310km 정도까지는 여유있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색하게 이 앞쪽에 충전구가 있었는데 지금 주유구가 충전 단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DC 콤보, 콤보 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요. LED로 불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쪽에서 충전을 하면 되고, AC3상, DC 차데모, DC 콤보,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DC 콤보를 선택해 보도록 하죠. 커넥터가 열려요. 그리고 이 단자를 가지고 충전을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 단자가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이렇게 충전을 하면 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충전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네요. 현재 81% 충전이 되어 있고요. 진행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도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잔여 충전 시간은 46분입니다. 81%니까 19%로 충전하는데 약 46분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야간에는 블루 컬러로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EV 버튼, 여기 있죠? EV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현재 배터리 잔량하고 주변에 가장 가까운 충전 스테이션을 확인을 해줍니다. 사실 EV 차량, 일렉트릭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런 부분 좀 불안할 수가 있는데, EV 모드에서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점도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아요. 서스펜션은 앞쪽에 맥퍼슨 스트럭, 뒤쪽에는 토션 빔입니다. 멀티링크였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토션 빔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시내 주행에서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운행을 할 때는 다소 좀 튀는 듯한 승차감도 있습니다. 전륜 구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CVT 미션이 적용이 됩니다. 전기 차량들은 대부분 CVT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기존의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느꼈던 어떤 엔진하고 미션의 조합을 충분히 구현을 해주려고 그 단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최대한 충실하게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차와의 거리에 따라서 그 민감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운전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조향보조도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편했을 텐데 뭐 이 등급에서 이 정도 옵션이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요. 조향보조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옵션 구성이라든가 차량의 기본기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시겠지만 코나 EV는 3천만원대 후반 4천만원대까지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이 아이오닉 일렉트릭, 아이오닉 EV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대 중후반이면은 충분히 구매가 가능합니다. 글쎄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시내 주행을 중심으로 출퇴근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경차를 운행하는 것보다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됩니다. 한번 충전했을 때의 주행 가는 거리가 약 한 300k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전했을 때 비용도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면은 어느 정도까지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료비에서 세이브가 굉장히 많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에서 도심에서 출퇴근을 하시거나 뭐 주변의 마트라든가 도심 생활자분들, 외곽으로 많이 주행거리가 많은 분이 아니시라면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은 MDPS의 이슈도 사실 초반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 세대를 거듭하고 최근에 나온 현대자동차들에서는 이 부분도 많이 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감도 있고요. 그리고 보타도 아직까지는 약간 발생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면은 이 등급에서는 충분히 저는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음하고 진동도 저는 수준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터널 구간을 주행을 해보면 노면 소음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옆에서 차량이 지나갈 때 측면에서 풍절음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아이오닉 일렉트릭에서는 측면에서의 풍절음도 상당히 잘 제어가 되어 있는 편이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도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동도 이 정도면 잘 잡아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뒤쪽이 사실 멀티링크가 아니고 투션빔이면 약간 튀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 튀는 듯한 느낌 때문에 아무래도 뒤쪽에서 소음이 조금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비교적 잘 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앉았을 때는 그렇게 튀는 승차감도 아니고요. 적절하게 쫀득한 느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코너링 같은 것도 해보면 이 전륜구동의 특성이 나타나기 쉬운데요. 그 한계치를 조금 더 높게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정감을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고 핸들링도 비교적 매끄러운 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파워트레인을, 이게 전기차들은 사실상 그 내연기관으로 환산을 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단순 환산을 해보면 마력은 약 한 130대 중반에서 140 정도, 토크는 20대 후반에서 30 정도까지 아마 환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속 페달을 딱 밟았을 때 확 치고 나가는 느낌, 이 토크감을 말씀을 드리면 가솔린 1.6L 터보 엔진, 거의 2L 터보 엔진에 맞먹을 정도의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전기차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밟으면 미션도 무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 하고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이 아주 경쾌합니다. 이 경쾌한 느낌은 도심주행뿐만 아니고 지금처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기준 속도 이상에서 가감속을 할 때도 꾸준하게 듬직한 토크감으로 운전자에게 다가오고 있고요. 브레이크 성능은 조금 더 민감도를 높이고 중후반에서의 담력을 조금만 더 높여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뭐 일반적인 주행에서 불안하거나 이 차가 뭐 브레이크에 심각한 단점을 갖고 있다 라고 하기에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주행을 하실 때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좀 과격한 테스트를 반복해서 해보거나 차량을 극단적으로 끝까지 한번 몰아붙여 보면은 그런 점에서는 중후반의 담력을 조금 더 보완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주행하실 때는 충분하고요. 뭐
이 차로 사실 뭐 레이스를 뛰시거나 서킷을 달리실 분들은 거의 없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점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HDA가 포함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는 120 정도 맞춰 놓고요, 앞차와의 거리만 딱 세팅을 해주면 알아서 조절을 하면서 속도까지 제어를 해줍니다. 특히 과속 단속 구간에서는 가감속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GPS를 이용해서 확인이 되는 부분까지만 합니다. 뭐 중간중간에 스팟송으로 단속하는 것까지 체크하지는 못하고요, 지금처럼 딱딱딱 구간 단속이라든가 단속 지점이 정해져 있는 곳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서 이 부분도 저는 장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현대차에서 선호하는 옵션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HDA가 포함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하고요,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차량을 시승할 때마다 정말 기변 욕구가 불러일으켜질 정도로 너무너무 편하고 부러운 옵션입니다. 아이오닉 정도의 차량 등급에서 이 정도의 효자 옵션들을 꼼꼼하게 갖추고 있다는 점도 분명한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에코,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길게 눌렀을 때는 에코 플러스까지 됩니다. 에코 플러스로 놓게 되면은 회생 제동 에너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가속 페달만 갖고도 가감속을 충분하게 조절할 수 있게끔,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살짝 놓으면 마치 브레이크를 살짝 밟은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제동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회전하고 있는 회전력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리고 그 발전기로 재생에너지를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내부에서 회생할 수 있게끔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 덕분에 300km 이상은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를 기준속도로 주행을 하면 충분히 주행 가능합니다. 한 번 충전을 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고요, 충전량은 약 85에서 90% 정도 충전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장점은 아마 저보다 더 보시는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각종 오일류도 안 갈아줘도 되고요, 또 내연기관에 비해서 연료비가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는 최대 장점이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정부 보조금하고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의 상관관계에서 어느 시점에 들어갈 건지는 개인마다 좀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뭐 대도시에 거주를 하시고 주로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충전 인프라도 지금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마트 같은 데나 영화관 같은 데 가더라도 충분하게 갖춰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충전하는 시간, 한 40분에서 1시간 반 요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여전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은 정부의 세제 혜택이라든가 보조금이 꽤 쏠쏠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만큼 인프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주는 거겠죠. 근데 그 시점을 어디로 잡을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앞으로 한 3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3년에서 5년을 좀 넘어가게 되면 인프라가 더 많이 확충이 될 거고,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 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들 게 뻔하기 때문에 타이밍상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에 민감하신 분들, 저도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전기차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전기차를 타게 되면 그 특유의 고주파음이 있어요. 그 고주파음 때문에 조금 거슬렸었는데, 최근에 나온 뭐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도 제가 시승을 해봤고요, 또 지금 일렉트릭 EV 모델까지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 그런 고주파음도 상당히 제어가 잘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입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상적으로 이렇게 운행을 해보면 배기음과 엔진 회전음이 거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정말 좀 고급 차량들에서 느끼는 정숙함, 조용함, 이런 것들을 이런 중소형 차량들에서도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음하고 진동 부분에서만큼은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신형 모델부터 장착되는 재미있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신호대기 했을 때 멈춰 있다가 앞 차량이 출발을 했는데도 제가 빨리 출발을 하지 않으면 차량에서 지금처럼 전방에 차량이 출발하였다고 워닝을 줍니다. 팅 하고 소리도 나고
클러스터 상에 전방에 차량이 출발하였습니다 라고 표시를 친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처음에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가끔 운전하다 보면 조금 멍 때릴 때도 있고, 또 문자라든가 스마트폰으로 카톡 같은 거, 메시지 같은 거 주고받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바로바로 차량이 워닝을 시켜줘서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일렉트릭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